본격적으로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의사 정원 문제, 증원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난 갈등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이 이제 시한인데 그걸 또 뭐 내일로 옮긴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지금 전국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전부 이제 사직서를 낸다는 것이고요. 전공의들 면허 취소를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뭐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후 4시에 이제 급거 만난 다음에 대통령이 또 전화를 또 받아가지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라.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뜻을 내가 수렴한 결과다라는 걸 또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이게 좀 뭐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우선 의대 정원 확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의사들의 반대로 못했습니다. 400명 늘린다고 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2,000명 늘린다는 겁니다. 지금 뭐 대치동이 난리가 났어요. 학원가가 우리 아이 의대 가야겠다. 다니던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자 의대 가야겠다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우선 그 의대 정원 문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윤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10,000명보다 사실은 더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제 더 중요한 문제는, 의사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의료 시스템을,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개혁해야 지금 부족한 지방, 응급실, 중증 환자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를 늘리는 그 숫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지의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정부가 개혁에 대한 논의는 소홀히 하고 숫자를 지금 총선 국면에서 일종의 정치적인 전략으로 활용해 오면서 이게 지금 2,000명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강경책을 고수하다가 갑자기 뭐 전공의 처분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이 냉탕온탕의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현재의 문제의 본질인 의료 개혁 논의가 실종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대 정원 늘려야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저는 딱 두 가지 측면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의료 공급이 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나 혹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여러 이 영역의 의사들을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그냥 낙수 효과만 기대해서는, 제가 일하던 태백병원 같은데 의사 안 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정책이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데, 제가 심평원에서 17년 일하면서 이렇게 허술한 정책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정책은 전부 없거나 가장 중요한 게 공공의료기관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거 없고요. 그다음에 지역 의사제 있지만 추후 논의. 근데 공공의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정밀하지 못하다라는 것. 공무원들 문법으로 추후 논의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 20년에 400명 늘린다고 했을 때 전공의들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2,000명 늘리면 당연히 나가죠. 그러면 그걸 예측을 못했다면 아마추어고 예측을 했다면 그거는 나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말씀을 2,000명 늘리는데 도대체 2,000명이 어디서 나왔을까? 왜 2,000명이? 그러니까 10,000명을 늘린다고 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1,000명씩 10년에 늘리는 방법도 있고 2,000명씩 5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진짜 2,000명을 왜 2,000명을 고집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발표한 그 배치표를 보니까 이 의문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배치표에 보면 거기 언론 보도에는 서울은 0이고 나머지 지역이 2,000명이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 빅5라고 불리는 여러 병원들이 있죠. 수도권에 혹은 서울에 대형 병원, 서울대병원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병원을 둔 대학이 지방대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예과하고 한 뭐 3학년까지만 지방에서 공부하다가 이 사람들은 전부 서울로 오게 되고 수련도 서울 수도권에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병상을 확대한다라는 거는 병상의 절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권의 병상을 늘리게 되면 지역에서 환자들 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지역 공립대가 더 공백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2,000명을 늘린 거는 혹은 그 병원들 그 대학들에게 정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 아닌가. 만약에 1,000명쯤 늘렸으면 그렇게까지 배치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 격차가 더 심해지는 방안이다. 그러니까 제목 장사는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서울 빵명 마치 지역에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미지는 만들었어요. 저희 계산해보니까 763명이더라고요. 수도권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빅5인 성균관대학 그다음에 울산대. 왜냐하면 아산병원에서 다 수련을 하니까요. 여기가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충북대가 의대 정원이 49명이었는데 200명으로 4배가 늘었다. 그래서 충북대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의대 정원만 늘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 김선민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울산대 의대는 서울 아산병원도 있지만 울산에 울산대학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도 역시 의료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또 강릉에 강릉아산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울산대학교에 늘려준 정원이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일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울산과 강릉 지역, 강원도의 의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서 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원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거다.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이 허술하고 입체적이고 정교해야 될 정책이 대단히 평면적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비판도 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의 의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가 현 정부를 이제 물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료 문제 앞에 김선민 후보께서 말씀하신 소위 의료는 권리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그 전공의들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 자리를 이제 군의관들하고 지금 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다 와서 때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가 또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역은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되는 데가 아닙니다. 저만 해도 태백병원에 가가지고 그 이제 EMR이라고 하는데 전자의무기록에 들어가는데 그게 익숙해지는데 한 몇 달이 걸립니다. 물론 제가 느리긴 하지만요. 나이가 들지만 아무리 젊어도 거기 가서 어떤 메뉴 찾아가는데 어려워요. 그걸 갑자기 그리고 약도 그 쓸 수 있는 약도 병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보의를 데려다가 이걸 쓰겠다. 이거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정말 이렇게 조금 보면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약간 봉숭아학당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봉숭아학당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봉숭아학당에 대한 평가입니까? 못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고 대단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안전망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치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게 400명 밀어붙일 줄 몰라서 그게 접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럼 그 현장에서 환자들이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 하느냐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도대체 국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고 지금 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안 해서 큰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가 수술 받는 데까지 한 달이면 그동안 충분했습니다. 그 의학적으로 네. 그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3개월 전략을 짜고 있대요. 아, 왜 그러는 겁니까?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없이는 암 환자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공의가 물론 돌아와야 합니다. 네. 이 젊은 세대들이 빨리 병원에 돌아와야 하는 거 정말 맞고 네. 저도 2000년에 그 저 의료 대란 때 네. 그때는 정말 혼자 이 신문 인터뷰해서 네. 엄청난 고초를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대란 말씀하신 것은 의약분업 때,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때 전 그 1차 의료기관까지 전부 다 문을 닫았었죠. 맞아요. 그때 정면으로 부딪혀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도 네. 이건 정책은 과학이죠. 과학이라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예측을 한다면 당장 환자 진료를 못 받는다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네. 환자들이 암 수술 대기를 그렇게 연기할 수 있다고 그러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판단은 어떠세요? 석 달로 늦춰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그 정부가 얘기하는 네. 전공의 파업에서의 비상 진료 체계 상황을 이제 보면 응급 환자 중환자는 교수들이 이제 당직 일주일에 2번, 3번 서가면서 전공의 파업의 공백을 메꾸면서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급 환자는 아니지만 중환자인 암 환자의 치료가 김선민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한 달인데 그게 2달, 3달 미뤄지고 있고 이게 장기화되면 이제 의료진의 피로도가 쌓이면서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의대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분 사인이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정확한 진단은 아닙니다. 심근경색이든 어쨌든 그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고 댁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과로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가 뭐 직접 진상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그 부산에 있는 의료진들께 연락을 드려보니 분명한 거는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하. 젊은 사람이었고 근데 그게 지주막하 출혈이든 심근경색증이든 아니면 뇌내출혈이든 그분이 전공의 선생님들이 진료를 현장을 떠나면서 상당히 그 과로를 하셨던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의료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갑작스러운 사망에 과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물론 진상 조사를 해야 합니다만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이성희 선생님께서 부산 의료계 취재까지 하셔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뭐 이유가 어찌됐든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우리가 애도를 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게 장기화되면 환자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장기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지금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대책 없이 강경한 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원래 이제 의사는 늘렸어야 했으니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늘리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의료 개혁을 어떻게 할지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다.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균관의대 정원 늘려줬는데 그게 네. 삼성서울병원으로 가고 그렇죠. 아산병원 울산의대 정원 늘려줬는데 그게 아산병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필수 의료 부족해서 의사 늘려줬는데 그게 동네에 가서 피부과 네. 예. 성형진료 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더 중요한 의료 개혁에 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네. 이제 저도 취재를 좀 해봤더니요. 네.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의대 정원수를 늘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뽑은 다음에 수련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을 맞습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예컨대 이제 충북대학에 4배를 늘렸는데 이게 네.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 거냐.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교원도 확보가 돼야 네.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수련할 수 있는 환경과 뭐 이런 조건들이 다 마련돼야 되는데 그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산이 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 이제 교원도 확보가 돼야 되고 이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네,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맞습니다.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의료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이게 확보가 된 데가 울산대하고 성대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재벌병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네. 의대 정원이 복속된다면 이거는 공공의료하고 네. 아무 상관이 없는 거를 정반대입니다. 윤석열 네.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의료계 사이에서는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네. 지금 워낙 총선 국면이라서 일간지 않다서 그렇지 네. 뭐 전문지나 의료계에서는 전부 다 그걸 알고 있고 네.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강의실 걱정하고 예산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가장 쉬운 게 예산과 강의실입니다. 의대 교육에서는 네. 지도 전문의 네. 그다음에 같이 놓고 환자 네.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예. 너무 엉뚱하게 뭐 예산 강의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도 전문의를 어떻게 구할지 지금 네. 지도 전문의도요. 예. 어느 한 병원이 200명을 늘린다 그럼 쉽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모시고 데리고, 오면 되죠. 근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린다? 예. 그럼 이제 3,000명의 66%인데요. 예. 6%인데 그러면은 지도 전문의를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예. 저 계속 말했지만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현실 가능성,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 대책 없이 예. 저질러 놓고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누가 학생이 의대 가겠다고 공부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불안불안하지만 그래 의대 간다고 하니 공부 네. 열심히 해라 했는데 이 학생이 촛불 켜놓고 공부하다가 예. 방을 홀랑 태워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전기불 없나? 그러니까 전기불을 찾았어야죠. 예. 촛불을 들고 공부를 하다가 네. 방 홀랑 태워버린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들아 대전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대전의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거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건 당연하게 그분은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책 당사자가 그 합리적인 의사 선택을 다 고려하고 해야죠. 네. 의사 비난해서 100번 비난하고 1000번 비난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비난하죠. 네. 근데 그러면 해결이 정책에서 안 되죠. 비난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제가 선생님들께 이거 촛불 얘기하셔서 여기서 하셔서 네, 그러니까 그 김소민 후보께서 이제 정부가 촛불을 주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네. 이제 방을 홀라당 태워 먹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정부가 켜놓은 촛불을 네. 그 안전한 전기 스탠드로 바꿀 방법이 뭐냐에 관한 이제 고민을 논의를 하고 국회에서. 예, 네.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충북대 정원이 네.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늘어난 정원을 지금 대학병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충북대 병원에서 네. 어떻게 다 소화하겠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는 타당하신데, 네. 그거는 이제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놓고 얘기하면 예. 그렇고, 외국은 전공의를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련 교육의 대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만 환자를 보게 하지 않고 네. 지역에 있는 2차 병원, 동네에 있는 조그만 의원까지 보내서 네.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 말고 네. 작은 병원, 동네 의원에서도 네.
나는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들이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충북대 병원의 정원을 늘려준 이유가 충북대 병원만 좋은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고 네. 충북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라고 충북대 병원의 정원을 충북대 의대의 정원을 늘려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 충북대 의대 충북대 병원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네. 그러면 청주 지역에 있는 다른 병원들과 협력해서 네.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그 지방에서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팀을 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늘어난 정원도 의과대 학생들도 지역 병원에 가서 네. 교육받고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도 공동으로 수련해서 네. 한편으로는 교육을 내시로 하고 네네. 지역 중심으로 환자 네. 중심으로 예.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에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예. 대안으로 내놓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네.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쪽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네, 네. 들었는데 박님께서 조국혁신당은 의대 증원을 줄이자고 하는 것인가요?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이건 아닙니다. 청취자 질문 절대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2,000명은요? 그거는 저희는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가 뭐 그 추계에 직접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추계는 항상 그 함께하는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모든 네. 추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나머지 추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정책의 네. 부대 정책 그리고 플러스 수용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저희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